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CAD의 첫 시간입니다. CAD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 즉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건축, 기계, 토목,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CAD를 널리 활용하고 있고요. 주로 2D 설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CAD를 좀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오토캐드를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버전은 2020 버전을 사용해서 진행할 겁니다. 만약 2020이 아닌 조금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도 너무 하위 버전만 아니라면 강의를 듣고 따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바탕화면에 저는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 두 가지의 CAD가 있습니다. 한글 버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AD 화면이 열렸고요. CAD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새 파일을 열어야 합니다. 템플릿 파일을 시작해서 열 건데 시작하기라고 하는 버튼에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위쪽에 이 흰 종이 버튼을 활용하셔도 되고 혹은 이 제일 앞에 글씨 로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N이라는 단축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죠. 템플릿 파일이 열리면서 템플릿 창 안에서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일들이 제일 처음에 제가 사용한 형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 CAD iso.dwt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파일은 단위가 밀리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위쪽에 이 파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파일로 열게 되면 그 파일은 뒤에 단위가 없지만 인치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CAD iso.dwt라는 이 파일로 제일 처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시면 내 환경에 맞는 템플릿 파일들을 직접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업을 시작하실 때 CAD iso.dwt를 열고 준비를 해 두시면 돼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CAD 창이 열렸고요. 화면 구성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앞쪽에 위쪽에 보이는 이 첫 번째 있는 창은 빠른 도구 모음입니다. 새 파일을 열거나 그리고 작업한 파일을 열거나 저장, 다른 이름 저장 혹은 출력을 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이는 넓게 펼쳐진 이 창을 도구 모음이 다 들어있는 창이에요. 주로 리본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처음 환경이 저와 똑같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환경부터 조금 바꾸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위쪽에 보이는 리본 툴의 모양이 저는 좀 다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끝에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을 겁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 공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 공간 한번 눌러볼게요.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눌러보시면 저는 지금 제도 및 주석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2D의 형태를 활용하는 거고요. 3D 기본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에 도구가 3차원 모델링을 하기 쉽게끔 이렇게 바뀌어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3D 모델링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3차원 모델링 중에 또 이렇게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2D 작업을 우선 주로 할 거니까요. 제도 및 주석 이걸로 바꿔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영역은 종이 공간입니다. 작업하는 종이 공간이고요.
아래쪽에 XY라는 좌표가 보이는데 이건 UCS라고 하는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뷰 큐브라고 하는 거는 2D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진 않을 건데 3차원 설계를 하게 되면 다른 방향도 쳐다보게 됩니다. 뷰 큐브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탐색 버튼이라고 합니다. 탐색 버튼, 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아래쪽에 명령창이 있는데 이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명령창이라고 하는 이 창을 지금 이 위쪽에 올려져 있는 창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올려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영역이 빠져나와 있지만 요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쏙 갖다 붙이시면 밑에서 한 줄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으로 두실 수도 있고 창을 빼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설정이 안 보이다거나 그렇게 되면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 중에서 뷰로 한번 가볼게요. 뷰. 자, 지금 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이런 버튼 탭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자, UCS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눌렀다가 켜보시면 아까 사용자 좌표계라고 했던 UCS 좌표계가 사라졌다 보이게 되고요. 뷰 큐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태입니다. 이 뷰 큐브. 이것 또한 얘가 꺼져 있다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아래쪽에 탐색 막대가 이걸 말합니다. 탐색 막대도 껐다가 켜보시면 이렇게 사라졌다 보이는 형태. 자, 오른쪽에 두 개가 있네요. 파일 탭과 배치 탭이 있는데요. 파일 탭과 배치 탭 이겁니다. 파일 탭은 제가 종이를 열었는데 그 종이가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열게 되면 이 옆쪽에 탭이 이렇게 계속 생성되면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 파일 탭입니다. 한번 꺼볼까요? 탭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장 이상의 파일을 열 때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파일 탭 켜두도록 하고요. 배치 탭은 아래쪽에 나중에 이건 출력을 위한 형태인데 배치 1번, 2번이라고 보이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숨길 것인지 보일 것인지 이것도 우선은 보이도록 기본 설정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 설정 화면에 대한 걸 봤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 버튼으로 한번 가볼게요. 홈 버튼으로 가셔서 자, 여기에서 단축키를 2가지만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위쪽 메뉴 리본 툴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게 리본 툴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명령 창이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창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켜두고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자,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숫자 0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숫자 0번을 누르면 위에 리본 탭이 사라졌죠. 리본 탭, 단축키를 다 기억하고 있어서 리본 탭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볼까요? 컨트롤 0번 다시 누르니까 리본 툴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이는 형태는 명령창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숫자 9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행 윈도우를 닫으시겠습니까? 이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물어보네요. 예 버튼 누르면 창이 사라졌죠. 다시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9번 이렇게 보이게 돼요. 우선은 여러분이 기초적인 진도를 나갈 때는 저는 리본 툴과 명령행 모두를 켜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 작업을 좀 단계를 지나서 고급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들 없이 단축키를 다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2개 창을 다 없애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CAD의 기본 환경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 설정은
명령행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명령을 입력을 할 텐데요. 명령을 하실 때 이 마우스의 커서를 굳이 여기 내려가서 클릭 찍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굳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들고 가지 않으셔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명령을 넣으면 바로 명령행에 입력이 됩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명령 OP, 단축키는 OP라고 되어 있어요. 옵션 들어가 볼게요. OP, 엔터. 자, 제일 앞에 파일부터 한번 볼게요. 파일에서 한 중간쯤에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임시 파일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파일에 들어가 있게 돼요. 숨겨진 폴더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D에다가 자동 저장 혹은 오토 세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여기에 저장이 되도록 바꿔둬요. 자, 여러분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D에 오토 세이브라는 폴더가 없다면 내 문서에서 탐색 버튼에서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요. 한번 볼까요? 탐색 버튼 D에 오토세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토세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 이 오토세이브라고 만들어져 있는 폴더를 자동 저장 경로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OP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찾아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D에 오토세이브라고 눌러줄게요. 확인.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바꿔두시면 여러분들이 자동 저장된 파일을 항상 여기에서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표시에서는 색상 주제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뒤에 배경이 좀 짙은 색이고요. 경량으로 만들고 적용 버튼을 해보시면 전체 톤이 이렇게 좀 밝아지게 되겠죠. 눈 피로감 때문에 주로 어두운 배경을 다들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경량보다 어두움으로 그대로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색상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색상은 여러 가지 2D 공간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십자선, 여러 가지 형태의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색상이요, 완전히 검정색이 아니라 좀 짙은 그레이 톤이에요. 이 그레이 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공간에서 십자선의 크기도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꾸실 때는 바꿔주시면 이 창 안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손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 자, 글꼴에서는 명령행을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명령행에 있는 글씨와 폰트 크기를 말합니다. 어떤 글씨체를 활용할 건지 글꼴의 크기라든지 굵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뜻하는데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굵고 크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지정된 형태를 꼭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건 없으니 여러분이 보기 편한 글씨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선의 크기라고 있어요. 십자선의 크기. 기본적인 크기는 5가 되어 있는데요. 이 5를 한번 늘려 볼게요. 막대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볼게요. 적용, 확인 누르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커서에 십자선이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의 길이가 더 길어졌죠? 요 길이가 긴 형태를 사용하시는 실무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기본 크기가 5예요. 5를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 열기 및 저장으로 갈게요. 열기 및 저장에서는 저희가 자동 저장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그 폴더에 저장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5분으로 설정할게요. 기본 10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컴퓨터가 혹시나 어떤 문제로 자동으로 꺼진다든지 파일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동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짧아도요, 작업할 때마다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떠서 불편할 수가 있고, 너무 길면 잃어버릴 수 있는 파일의 기간이 많아지니까 5분으로 설정해 두도록 할게요. CAD 관련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장에서도 자동 저장의 시간은 5분으로 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열기 및 저장에서는 자동 저장 시간만 5분으로 하고요. 다음 사용자 기본 설정에 가겠습니다.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는 아마 기본 설정이 도면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체크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점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버튼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도 부분에서 이것도 나중에 오스냅이라고 하는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토스냅 크기를 저는 작은 형태에서 조금만 키웠어요. 조금만 키웠고요. 다음은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선택도 마찬가지 확인란 크기라고 하는데 이 사각형을 피크박스라고 부릅니다. 피크박스의 크기가 너무 작아도 불편하고 너무 커도 불편해요. 작업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변경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정도 키워놓고 우선 기본값보단 조금 키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각형의 형태를 피크박스라고 합니다. 사각형을 피크박스라고 부르고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을 크로스헤어라고 하는데 십자선이라고 말해요. 크로스헤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본 이름은 알아두셔도 좋겠죠. 자, 기본 환경 설정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CAD에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